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4회 위플래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근데 되게 말해도 돼? 응. 그 연애 상담 같은 것도 들어왔어? 아직 안 들었어. 어떻게? 이게 좀 뭔가 들어야지, 뭐 한 명을 들어야지 이게 좀 약간 활발한 뭔가 연애 그러게요.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좀 활발해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치? 뭐 연애 상담 우리 이야기, 상담 고민 해주면 상담 되지. 보내주세요. 내가 내 상담을 올릴까? 괜찮아요. 그것도 올려도. 자,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씹어먹기에서 뭘 또 맡을 거야? 자, 이거 참 갑자기 뭘 맡을 거라는 불길함에 휩싸였어 나.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왜 네. 다들 긴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긴장 안 하는데 금방 막 번뜩이는 게 생각나서 빨리 하자. 아, 그래요? 나는 그냥 해야겠다 그럼. 네. 저는 영화 씹어먹기에서 앞니빨을 맡고 있는 세이주입니다. 오, 앞니빨, 이빨. 네, 전 영화 앞니라고 해야죠. 앞니빨은 앞치아를 맡고 있는 앞치. 전 영화 씹어먹기에 지난주에 이어 귀요미를 맡고 있는 MC 한세라고 합니다. 귀여미. 저는 귀요미. 영화 씹어먹기에 어금니에 있는 때우는 아말감을 맡고 있는 말은 아니 그럼 금 아니야? 뭐야? 아말 때울 때 아말감 요즘 아말감 안 쓰나? 아니면 금 튼튼하다? 아이언맨처럼? 아니 그냥 씹는데 땜빵이- 원래 땜빵이라는 땜빵을 건가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가 시려서 안 되는데 보호해주는 그걸 해서 보호막. 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얼마나 그거 안 하면 되게 시리고 막 맞아요. 아프거든요. 아이언맨 네. 슈트 같은 거예요. 네. 아, 그냥 그래요? 한번 특이해 보려고 금방 막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와. 이가 아프거나 안 좋으면 어디 가야 되나요? EN 치과를 가면 됩니다. 어디 있나요? 이태원에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청취율 떨어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다들 보내셨나요? 저는 지옥 같았습니다. 왜 제 그러죠? 주말은 제가 실현 아, 말했듯이 실현의 아픔이 있었는데 일주일간의 폭풍 로맨스는 저번 주에 예, 얘기하셨잖아요. 폭풍 로맨스 이후에 네. 실현을 당해서 또 지옥 같은 주말을 보내고 또 소개팅을 하나 했죠. 그 와중에 왜냐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실현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할 거 다 했어요. 막. 그랬는데 선비 같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네, 인생 설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불과 인생 나와 설계. 3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막 이런. 인생 설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고맙고 그분이 이제 이 얘기가 훗날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시나요? 감사하다고 물개박수를 쳤어요 제가. 아. 그 앞에서 리액션 네, 근데 방청객처럼. 뭐 이거는 좀 갑자기 뭐 이렇게 인생 설계를 좋아하시는 분이 나타나서 생각난 건데요. 예.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뭐냐면 면에서요? 네가 제일 불쌍해. 막 오빠 네가 제일 아니, 불쌍하다. 막 이러면서. 저는 행복 그 자체에 그렇죠. 지금 뭐 알콩달콩 연애도 하시고 뭐 연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애 정말 중요하죠. 왜 뭐, 중요하지? 그거보다는 제가 느끼는 어떤 것들이냐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그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현재도 살기 힘든데 너무 먼 미래를 위해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쵸. 있어요. 그것도 뭐 그 제가 이제 일반 직장인을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가 생겼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 직장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술자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기회는 많았어도 이렇게 속 얘기나 뭐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알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보험을 한 달에 80만 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저는 보험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이제 회사를 관두게 되면 그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보험료 미래를 위해서 네. 지금 회사를 못 관두는 거예요. 관두고는 싶대요?
아니 회사를 이제 옮기거나 뭐 이러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한 1, 2년 쉬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계속 달려가는 연속일 수는 없거든요. 저는 보험은 비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어쨌든요. 뭐 예. 큰 병 그래서 걸렸을 때 뭐. 그래서 이제 정말 기본적인 보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나마 제대로 자동차 보험? 잘 돼 있는 연애보험 국민건강보험들은 뭐 일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뭐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암 같은 거를 완벽하게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는 만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근데 제가 생각할 생각되지만 때 한 달에 8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만약에 한 달에 80만 원을 그냥 모으면 적금으로 부으면 나중에 그거 그냥 그렇죠. 병 고친 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적금형 보험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만기 그냥 환급형 뭐 이런 거. 적금형이네요. 그쵸, 예. 그럼 뭐. 만기 환급형 뭐 이런 근데 것들이거든요. 이 이자도 이자도 많이 받죠. 받고 그럼 뭐 그게 아니 뭐 근데 제 의견은 다르- 미래를 위한 저축이 지금 현재 내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적금을 얼마를 붓는지 아십니까? 얼마 보세요? 10만 원을 10만 원이야? 10만 원을 붓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을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간둘 수가 없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그냥 그걸 다 적금을 드시는 거네. 뭐 거의 뭐 그렇기도 와, 하고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하다 정말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번은 동생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적금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이 너무 많아서 먼 미래를 너무 바라보고 있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적금은 분명히 들어야 하는 거고, 네. 저는 1, 2년짜리밖에 안 해요. 그죠? 예금이나 뭐 적금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고, 재테크 얘기를. 예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남자분이 소개팅 나왔을 때 자기의 미래를 어느 정도까지는 설계를 해서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장황해지고 이 그 미래가 나의 전부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나는 없고 이런 삶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을 살아라. 그 영화에서 가장 많이 소재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뭐 보통 그 청년들 영화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지금은 살아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영화 씹어먹기. 네, 그러면은 본편 들어가겠습니다. 네. MC 한세 씨. 네. 간단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줄거리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제가 즉흥적으로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완벽한 뮤지션을 지향하는 음악 학교 학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거기서 악명 높은 교수와 이 합주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악명 높은 교수는 예전에도 악명이 높았어요. 네. 어떤 식이냐면요. 학생을 심하게 가르칩니다. 예. 욕을 막 하면서. 근데 이 선생은 그게 자신이 선생으로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신념이라고 믿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잠깐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는 포인트는 나와요. 근데 왜 아니냐고, 왜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마지막에 이 선생의 그 치졸한 면이 이제 표출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뮤지션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정말 깊이 있는 연습 강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는 인지하면서 얘기하는 하는 거죠? 네, 전 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뭔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막 이렇게 꼬이는 네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앞에는 정확했죠. 네, 그래도. 뭐 하다가 저도 이렇게 막 네. 길을 잃는. 네. 같은 뮤지션으로서 네. 어떻게 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이번 영화는 음악에 대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에 대한 영화인데 저는 이제 음악을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가까이 네.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럼 뱃속에서부터 하셨네요. 네네. 네, 태아일 때부터. 정자일 때부터. 아빠 쪽에 계실 때부터. 그렇군요. 아니요, 제가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영화 정말 감동적으로 봤어요. 특히 똑같은 연주를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피가 나면서까지 연주를 하는 포인트에서 이 완성도라는 게 뭉클하죠. 뭉클하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티스트는요. 네. 일단 기발한 상상력과 엉뚱함 그리고 독특함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베이스에 실력을 다 깔고 있어야 돼요. 일단 베이스에 실력을 깔고 있고 그 뒤가 이제 그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네. 그 베이스가 안 깔려 있는 아티스트가 많아요. 그렇죠. 기본 실력이 네. 없는데 네. 어떤 독특함으로만 승부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음악가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음악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학생이 연애를 포기하면서까지 진짜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오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러면은 음악을 위해서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분과 헤어질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그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아, 진짜? 진짜요? 근데 맨날 헤어짐을 당해서 아니요. 헤어짐을 당한 거 이전에 근데 이 깔렸어.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욕하거나 뭐 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요. 사실 저도 10대와 20대 초반까지를 보면요. 미친 듯한 열정에 불타오른 그런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주위에 아무것도 나를 방해할 게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게 심지어 인간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성이 될지라도 아무런 어떤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장애. 그래서 뭐 이건 뭐 여자 남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음악에 그렇게 빠져들면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지어 밥도 안 먹어요. 예전에 그 서태지 씨가 인터뷰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작업할 때 안 나온대요, 집에서. 네, 그거는 6개월이 넘어서도 1년 넘기도 네네.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예, 집에서 그 가게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네. 집으로 다 사다 줘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미친 듯한 열정과 집중도 이거를 갖게 되거든요. 그 나이 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중독 같은 느낌? 네네네. 그러니까 왜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정신없이 밥 안 먹고 게임 중독도 막 그렇듯이 네, 맞아요. 음악에 중독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열정이 좀 더 사그라드는데 대신 그때 쌓인 게 뭐가 쌓여 있냐면 그때 또 기술이 쌓여 있어요. 빛? 그렇죠. 기술이요, 기술. 빚이 쌓여 있어. 죄송합니다. 오늘 아니, 빚도 좀 그건 쌓일 것 제가 뭐 같아요. 계속 장난을 아니, 치고 아니요. 싶네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 현실이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는 그 기술에 대한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기술의 끝이 어디인가. 음, 정확한 박자를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악에서는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어울림 같은 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면서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 비는 시간들 그런 걸 되게 중요히 생각하는데 서양 음악들은 이제 정말 칼로 잰 듯한 정박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정확한 연주죠. 정확한 연주. 그렇죠. 완전 네. 기계 같은. 네. 근데 기계가 연주하는 것과는 다른 진짜 사람이 연주하되 정말 기계 그렇죠. 같은 거를 요구하죠. 그 재밌는 게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정확히 연주할 거면 기계랑 똑같은 거잖아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 정확하다는 게 그 정확하다는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은 게 네. 수학적으로 보면 그냥 한 마디가 4분음표로 돼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네 박자죠. 1, 2, 3, 4. 네. 그걸 정박으로 치면 1, 2, 3, 쿵짝, 4예요. 그죠? 쿵짜라. 쿵짝이죠. 네. 근데 네 박자. 그걸 정확히 뭐 드럼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일단 길이 시간으로 보면요. 쿵짝쿵짝이에요. 네. 근데 그게 정확한 박자에 들어가지 않아야 그루브가 생겨요. 근데 그게 0.0001초가 앞으로 당겨지는 거 밀리던가 이런 차이인데 그건 이제 드러머의 감각이죠. 감각이죠. 근데 그 감각이 그루브 이런 타는 노력, 것 예. 같은 느낌.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감각을 자기가 기술력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있지 않나요? 타고난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타고난 사람이. 그리고 그쵸. 이제 높낮이를 볼게요. 높낮이를 보면 아주 세게 치냐 약하게 치냐 문제인데 궁이 있고 그것도 푹이 있고. 그것도 이제 컴퓨터에서는요 0과 127, 0부터 127까지로 나눠요. 127가지의 세기죠. 네. 근데 이건 컴퓨터고요. 사람이 할 때는 127가지가 아니라 이건 더 많을 잴 수 수 있어요. 없는, 셀 수 없는 확률적으로 이 연주를 한 번 할 때마다 다른 연주가 된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다른 연주가 나오는 게 인간이 연주할 수 있는 한계거든요. 네. 근데 이 선생은 계속 똑같이 연주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뺨을 때리잖아요. 네. 카운트 해봐가지고 1, 2, 3, 4인데 뺨 딱 때리고 딱 때리고. 네네.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건 어렴풋하게 느끼긴 하지만 이게 정확한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그 차이를 느끼셨나요? 저도 모르죠. 아 그래요? 그거는요, 뭐 제가 전문가지만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 그 표현은 제가 보기엔 이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도요, 네. 그 교수도 그 박자를 몰라요. 그냥 그거는 네. 그냥 그 학생을 갈구고 괴롭히-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면 그 정확하게 네.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포인트는요. 아무리 봐도 그게 잠깐 지나가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빠른지 왜냐면 늦은지 왜냐면 굉장히 그 포인트는 합주도 아니었고 혼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장면에서요.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장면은 이 정도예요.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에는 여러 명이 하잖아요. 한 명의 튠이 나갔다 그래요. 예. 예, 브라스는 이게 뿌지 뿌지 이렇게 미세한 높낮이가 나가기가 그렇죠. 쉬운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여러 명 있었잖아요. 누가 틀렸는지 잡아낼 수는 있어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실력은 돼요. 근데 그 한 명이 그 정확한 BPM을 자기가 1, 2, 3, 4 해갖고 맞추라는 거는 그건 되게 미묘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좀 갈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생각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한 명을 집어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본인도 그걸 정확히 몰라서 그 사람도 뭐 대학생이긴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세 번째 그러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를 정도로 나갔는데 네, 그 드럼 치는 사람이 정박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네네. 그 플래처 교수님만의 그 정박인데 네.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뭐 인간적으로 힘들 것 같긴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게 드럼은 한 명밖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브라스 계열들은 여러 명을 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지 뭐 4명이다 5명 늘려도 되고 5명인데 6명 늘려도 돼요. 그냥 합쳐지는 거거든요, 소리가. 근데 드럼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한 명을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나머지 한 명이 서브로 이것만 넘기다가 이 사람이 더 잘하면 이 사람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메인으로. 그다음에 또 한 명을 끌어들이죠. 예, 그렇죠. 열받으라고? 예. 그 자리 또 안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받잖아요. 그러면 계속 자기 스스로는 그 아, 자리를 안 그렇죠. 뺏기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경쟁 구도에 몰아넣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안 좋은 교육 제도를 또 뜻하는 어떤 이런 느낌? 뭐 이렇게 등수로만 나누는 뭐 이런 느낌이라 예술을 굳이 그렇게 나눠서 해야 되냐라는 생각인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예술도 극한으로 몰아넣고 했을 때 이게 꼭 뭐 경쟁 구도를 가지고 꼭 극한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경쟁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막 자기 목청을 틔우기 위해서 네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포커스 아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그게 저는 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걸로 인해서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또 확실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얘가 좀 그런데 뭐 태진아와 송대관 뭐 네, 경쟁 구도.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를 만들어줬을 때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경쟁 구도가 있었기 네. 때문에 서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경쟁 구도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그래서 예, 예. 이 위플래시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교수와 그 순간에 안 좋은 일을 벌였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음악으로 교감을 하는 그렇죠. 것 네.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네. 끝이 나요. 그래서 이 감독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교육 때문에 학생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와 그리고 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능력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썼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힘들게 하면 물론 발전을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저는 그 스승에 대한 기억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극 정말- 중에도 자살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아, 그 학생 네. 거기서 학생들한테 말할 때는 교통사고라고 죽었다고 예, 예, 예.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렇게 선배라고 뭐 사랑해 뭐 이렇게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미친 듯이 갈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 발전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 이외에 남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갈구다 보니 재밌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느 정도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예술적으로 뭐 이 학생만을 위해서 이게 발전시키려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갈궜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보면서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갈궜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쵸. 성격이 자기 성격 더러울 뿐이지 더럽고 그리고 막 그거 갈구면서 아마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교육은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게 치졸한 짓을 네.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원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기 실력은 그 선생이 실력은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인품은 별로 그렇죠. 예, 뛰어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 좀 다른 의견이에요. 그 네. 인품 이런 걸 떠나서 그 교사로서의 자질은 상당한 사람으로 전 봤었거든요. 일단 그 카리스마는 있으니까. 그렇죠. 끌어올리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 덕이 있는 스승은 그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예, 예. 확실히 그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쓰레기 이런 같은 거 선생? 막 이러면서 쓰레기 같은 그거 생각나요. 쓰레기 같은 세상하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스승의 은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은 고어물인데 아. 잔인한 거 좋아하시면 봐보세요. 영화 씹어먹기. 교육을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도 물리적인 폭력도 있긴 있었지만 주로 언어적 폭력과 그죠. 감정적 폭력을 되게 심하게 하잖아요. 네. 교육을 위해서 진짜 폭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네. 저 그 요즘 데프콘 씨가 힙합 비둘기라고 하잖아요. 사실 제가 힙합 비둘기면 원조거든요, 원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폭력 일단 싫어하고 언어 폭력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만약에 제가 가리키다가 관심이 없으면 네. 그냥 안 가리켜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든지. 배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니 저는 지금 그게 가르칠 그 필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가 없다고 교육에 체벌이 생각해요. 필요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마다 다 그거는 네. 정말 교육은 그 사람에 맞춰서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걸 파악을 해서 걔한테 맞춤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예, 그 예. 필요한 사람이 만약에 있다는 상처가 건가요? 되게 많이 아니면- 받는 사람은 네. 구슬리면서 잘한다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한다 하면은 나태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강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려야 말을 듣는 사람도 예, 그것도, 분명히 있을 예. 거예요. 예, 예. 그 일부에서 전 아니에요. 전 때리는 거 싫어요. 그 일부는 때리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가 되는 그죠, 건가요? 그죠. 일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네. 대상에 따라서는 정말 일부는 체벌도 하나 교육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거를 저는- 뭐 선생님 화풀이 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그렇죠. 고등학교 저는- 때 나 얘기 네. 안 끝났는데 저는 해도 돼? 먼저 하세요. 네. 이게 바로 그 우리 멘트의 경쟁 구도예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튼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남자였는데 영어 시간에 그러니까 영어 시험 풀이를 다 하고 네. 영어 시험지를 버릴 수 있잖아요. 다 봤으니까. 근데 영어 시험지 버려놓은 거를 영어 선생님 와서 딱 보더니 처음에는 웃으면서 야 시험지를 버렸냐 그러면서 딱 하다가 말을 하면서 점점 열받아서 야구방망이가 다 부서질 정도로 해가지고 얘가 거의 옷이랑 거의 왜 그 진물이 나가지고 다 붙는 그거는 화풀이죠. 그쵸, 화풀이한 거죠. 완전히 화풀이죠. 그 당시에는 왜 동영상 찍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선생님들이 화풀이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이 저도 봤어요. 너무 저도 많이 많이 봐가지고 예, 거의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체벌을 한다면 네. 딱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만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그렇죠. 점점점 더 업이 돼서 애를 완전 패대기 치는 그거는 네.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 감정만 삼아할 뿐이지. 근데 예. 저는 미혁이 씨가 아까 뭐 이렇게 그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에 맞춤형. 찬성을 한 이유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왕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한번 그 좀 나쁜 애한테 이렇게 한번 말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여론이 형성되고 그게 무리를 형성하면서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를 짱돌로 때렸어요. 잘했네요. 아 근데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무리들이 사회 구도가 바뀌죠. 저한테 넘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걔가 왕따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러면서 잔인해. 정말, 정말 그러면서요 제가 사람들 자체가 폭력은 잔인해.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 왜냐면 제가 거기서 폭력을 행사 안 했으면 전 그 왕따인 상태로 계속. 초등학교를 졸업할 걸 생각하니 지금도 끔찍해요 진짜. 근데 그건 초등학교 아닌 졸업을 거예요. 해서 대부분이 같은 친구들이 같이 중학교를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게 그러니까요. 연장선에 되는 네.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건 세져야 제가 돼요. 그때 진짜로. 세게 때리지 않았으면
진짜 말렸을 수도 있겠다. 지금 교육 얘기하시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애는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얘기를 하는 예, 이유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뭔 모르고 할 때 정말 저는 선악설 이거 맞게 생각하거든요. 성선설 선악설. 네. 예. 애들이 좀 이렇게 잘하면서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배워나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나쁜 거다 배워나가는데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듣는 애가 있는 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계속 전 성악설이라고 원래 생각을 해서 원래 악한 거. 그러니까 성악설. 그러나 네. 그거를 얼마나 자제를 하느냐. 그렇죠. 가리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한 번만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애가 있는 반면에 네, 그렇죠. 어떤 애는 아무리 때려도 안 듣는 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걔들은 더 때려야 된다는 거죠. 제 의견은. 때리는 게 안 맞는 거 아닐까요? 걔한테는 다른 그러니까 방법. 그거는 이제 선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는 때려야 말을 듣고 고쳐지면서 이제 뭐 하는 애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영화상에서 그 플래처 교수가 앤드류한테 막대한 거는 이 앤드류한테는 그럼 맞는 교육 방식이었다는 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제가 이 플래시의 마지막 장면 때문에 사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안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왜냐면 그게 제 느낌에는 나는 너를 이겼어라는 그런 느낌을 그쵸. 저는 약간 왜냐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한테 막 했는데 인정한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얘가 하는 플레이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싹 웃은 게 내가 널 넘어섰어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스승이고 그게 덕장이었으면 덕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땐 그 라이벌 구도가 그 학생들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저는 그 선생하고 선생과 있는 그 주인공 사이에서 라이벌 구도가 있어서 그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널 이겼다는 그런 웃음이고 중간에 계속 그러잖아요. 얘가 막 그 욕을 먹으면서도 오기가 발동하는 게 이 선생 실력으로서 널 꺾어버려. 네가 인정하는데 만들겠다. 그런 걸 이 선생이 만들어줘서 얘가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기를 발동하게 해서 그러니까 왜 상처받는 말을 했을 때 진짜 상처받아서 안 하는 애가 있는 방면에 그걸 듣고 너 두고 봐. 내가 진짜 노력해서 너 한 코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애는 그걸 욕하는 걸 극복하는 사람이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이 주인공에게는 맞는 교육법이라는 거죠. 그냥 저는 가장 화통했던 장면이 그 치졸하게 악보가 없는 예. 곡을 이제 연주하게 해서 만인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다시는 음악계에 발을 못 들이게 만드는 그 장면이 반전 중에 가장 재밌는 반전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선생이 나쁜 놈이다로 끝나도 끝났어요. 사실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감독님의 생각은 이건 것 같긴 하거든요. 극한을 가서 이겨낸 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진짜 광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무슨 뭐 오기던가 뭐든가 그 미쳐가는 모습 그리고 완전 미쳐서 그거를 해내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렇게까지 몰아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계에도요. 네. 그 수많은 기술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영화 쪽에서는 이렇게 독불 장군인 분들은 솔직히 그 영화를 찍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예, 그 합동의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네. 없진 않아요. 분명 계시기도 하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 감독 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네. 근데 저는 약간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감독이라는 직업은 네. 약간 독불 장군 같이 자기 고집을 어느 정도는 밀어붙여야 네, 맞아요. 통솔이 가능하다라는 그쵸. 생각을 네, 좀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권력을 좀 더 막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화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탠리 큐브릭 같은 분이 그걸 정말 심하게 하셨어요. 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배우나 스텝이 다 있는 앞에서 하는 얘기가 내 머릿속에 완벽한 영화가 있는데 그걸 꺼내기 위한 너희들은 도구일 뿐이지 그 이상을 하지도 말고 더 할 생각도 말아라. 그래가지고 샤이닝 같은 영화를 찍을 적에 그 당시에 엄청난 대배우였던 잭 니콜슨을 불러놓고 네. 첫날 한 컷을 NG를 100컷 이상을 냈대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뭘 하든지 간에 일단 자기 NG를 마음에 내는 안 거야. 든다. 그 여기 플래처처럼 계속 NG. 아. 그래서 나중에는 촬영 감독이 필름을 안 넣고 돌리는 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차피 NG 낼 거 아니까. 필름은 아깝고
그렇죠. 계속해서 100컷을 이상을 NG를 내니까 그러다 오케이 나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아는 거 일단- 안 거죠. 네. 얘 일부러 네. NG 내고 네. NG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예, 거죠. 그래서 잭 니콜슨의 길을 완전 꺾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그 촬영 현장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길을 확 죽여놓고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본의 아니게 그 보컬 디렉을 본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노래를 가수가 부르면요. 저는 이제 어디가 틀렸는지 네. 그리고 어디 박자가 틀렸는지 발음 그리고 음정 그리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대화할 때도 느낌이 있듯이 네. 노래할 때도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이제 만들어 가서 계속 설명해 주는 걸 이제 보컬 디렉을 본다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가수분들하고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가수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을 이렇게 못 불러요. 분명히. 근데 자기가 부를 수 있다고 오기를 이제 막 부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단연간의 그 제 실력으로는 이 사람은 절대 못 부른다거든요. 그럼 적당히 부르고 넘어가게 해야 돼요. 왜냐면 녹음은 일단 그날 끝나야 되고 목표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계속 그거를 못하게 자기가 가수인데 자기가 그렇게 못 부르는 거를 남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그러려면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연습은 안 돼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톨 디렉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어떤 건가요? 그 부분을 계속 다시 해요. 그러면 그날 녹음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쭉 내요. 왜냐면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100%다 울어요. 자기가 하면서 열받은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계속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컬 디렉은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이 사람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냥 넘어간다는 느낌인데 오히려 보컬 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불러놓고. 근데 실력은 안 되니까 저기 선생님 이거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다 보면 이제 보컬 디렉도 너가 여기서 쪽내고 싶구나 하면서 계속 다시 시켜. 알았어. 그럼 진짜 될 때까지 계속 오케이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오케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2시간, 3시간, 4시간을 계속 같은 부분을 목이 쉬고 눈물 펑펑 흘리고 밖에서 쉬다가 뭐 하고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수 한 명 때문에 정말 진짜 피곤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가수분들 중에 그런 걸 겪고 확 발전한 분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겠죠. 그런 걸 겪어도 10년이건 15년이건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앤드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모든 걸 다 견뎌내면서 계속 연습하는 장면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에 다 이제 진물 같은 게 생기고 터지고 하면서 그 외국 포스터 중에서는 예. 피 묻은 그 드럼체에 예, 있는 포스터도 예, 있더라고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정식 포스터는 우리나라 포스터와 똑같이 생겼는데 네네. 단지 글자가 영어가 써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는 금색 글자로 오스카상을 받아서 금색 글자로 썼는데 거기서는 오스카상 받기 전에 개봉한 영화라 그렇죠. 은색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거 외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포스터 보고 촌스럽다 어쩌다 하는데 촌스럽다고 많이. 그게 원래 했죠. 포스터가 그거예요. 네네. 하여튼간에 손가락 터지고 뭐 이렇게 피 터지고 뭐 하는 장면 나오면서 밴드도 붙이고 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 정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정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가서 하려고 했던 그런 게 나오지 한마디로 않았을까. 진짜 미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저 다쳤는데 몸이 다치고 아픈데 거기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떨면서 막 네. 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중독된 거죠. 중독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또 그렇게 미친 듯이 노력하는 뮤지션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렇죠. 정말 많고 그분들 중에서도 일반 대중분들이 이제 모르는 그냥 전문 뮤지션을 꿈꾸고 있지만 결국은 전문 뮤지션이 되지 못하고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에 반해 여러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정말 이 사람이 프로 뮤지션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쵸. 근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노력이라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냥 미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랑에 빠지듯이 사랑에 맞아요. 빠지면 왜 오늘 수지와 네. 이민호의 열애설도 났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그 있잖아요. 제가 그 말했던 실연 전에 그것도 교통사고와 같이 확 미쳐버리는 그렇죠. 확 미치죠. 그런 것처럼 약간 느낌이 어땠냐면 이게 무슨 노력하고 내가 막 열심히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미친 네. 그러니까 확 그냥 빠져버린 느낌 그게
발단은 그게 됐겠죠. 뭐 오기도 있을 것이며 막 처음에는 그래 잘하고 싶다 막 하다가 나중에 그냥 미쳐버려서 중독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노력은 이런 거잖아. 아 잘해봐야지. 그래서 맨날 연습실 가서 몇 시간씩 하고 아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그냥 사랑에 빠지듯이 마치 중독되듯이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연애 장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이미 얘랑 연애를 해버리는 드럼과 네. 연애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여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맞잖아요. 어떤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이 여자가 아무렇지 않은 감정이 없듯이 처음엔 약간 그랬겠죠. 그 바람 피듯이 연애를 네. 했다가 그 본 본처? 예, 본처인 돌아갔다가- 드럼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아,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예, 근데 그 드럼이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포기할 땐 다시 또 그 여자를 찾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중독이라는 거를 네. 이게 무슨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드럼 하는 걸 사랑했으니까 그런 저는 느낌이었어요. 그 주인공처럼 해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아, 연애도 잠깐 쉬고 있었어가지고 술과 친구가 됐어요. 혹시 그때쯤에서 저를 만났나요?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근데 저를 아니, 이렇게 음악- 괴롭혔나요? 술에 중독됐죠. 그래서 그때 중독됐죠. 네. 근데 나한테 네. 왜 그랬어요? 왜요? 말해봐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아니 제가 한 그랬는데? 3일 정도 술을 같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네, 몇 안 년 쉬고. 전이요? 집을 안 보내고 아, 저녁 먹자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자.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뭐하다가 이제 72시간이 예, 다른 분이 오시고 또 점심 네. 그 아침에 눈 떴는데 좀 재밌었겠다. 갈게요 그랬더니 재밌었겠네. 네. 장으로 뭐 왜 나 안 불렀어? 그 중간에 한번 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랬을 수도 네. 있어요. 어. 왜냐면 뭐 술 마시다가 집에 안 가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니까. 예. 근데 전 잡혔거든요. 얘는 잡아놨으니까 아마 중간에 그 72시간 안에 아, 제가 잠깐 거예요. 예. 있었겠죠. 예. 어쨌든 그런 열정적인 시간들이 아티스트의 삶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젊은 아티스트의 삶. 그럼 다시 두 분 다 이런 시기를 겪을 수 있다면 뭔가를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이든 아니면 정말 새로운 거든 간에 저는 연애에 한번 중독돼 보고 싶습니다. 플래처 같은 악독한 선생님이 연애를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과 아니 상상도 들어 안 됐다.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드럼과 사랑에 빠지듯이 그런 중독되는 사랑 있잖아요. 만약에 앤드류가 플래처 같은 선생님이 없었으면 이 정도로 드럼과 안 사랑에 되죠. 빠질 수 그러니까는 있을까요? 모티베이션을 제공했다니까. 옥이라는 걸 만들어 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확 더 사랑이 불붙을 거를 그쵸.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상황을 만들어 준 거죠. 완전 여기에 빠지게끔 중독되게끔 만들어 준 게 그 스승이죠. 영화 씹어먹기. 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었던 거 맛없던 거 그래서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그리고 한 줄평 별점. 저는 음악 영화는 일단 다 봐요. 예. 왜냐면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고 음악 영화는 일단 음악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안 좋은 음악 영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안 좋은 음악 영화는 없어요. 왜냐면 음악 영화가 어떻게 음악이 안 좋아요. 음악이 첫 번째로 좋아요. 음악 영화고요. 네. 그래서 음악 영화는 다 보는데 그 음악 영화들이 대부분 그런 어떤 걸 표현하고 있냐면요. 아티스트가 좀 약간 마약에 빠지고 아니면 뭐 자기 현실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 막 저기 하고 막 그런 그 사회에 이 아티스트가 그 섞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과 뭐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버지한테 네. 나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 없는 너 이따위로 살고 있니? 너가 설마 진짜 이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는 거니? 이런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일단 우리 순수한 학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청년이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열심히 음악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부모님한테도 보여줄 수 있는 뭐 음악을 꿈꾸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교육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맛있는 부분이고요. 맛없는 부분은 그 엔딩 부분이 엔딩 어떻습니까? 부분에 그 희열을 약간 느끼는 부분은 사실 당연히 있었어야 될 내용상으로는 당연히 있었어야지만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완벽해지긴 하지만 음악인으로서는 약간 좀 씁쓸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메뉴는 당연히 추천입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나 음악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네. 추천이고요.
음악을 뭐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 친구 중에 음악을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별점은 소셜 포비아 제가 4개 줬나요? 4개 준 네,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음악 영화니까 4.5점. 4.5점. 예, 주겠습니다. 0.5 더 쓰셨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맛있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음악 영화나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주제로 다루는 영화가 솔직히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보기 힘든 영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어쨌든 보게 돼서 봤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몰입도가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게 그 광기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네네네네. 어떤 네. 거든지 광기를 가지고 어떤 거에 완전 몰입돼서 하는 그거 자체가 그분이 연기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연출도요 쉽고 단순하게 잘했어요. 예, 예. 그래서 네. 그 영화에 약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몰입도가 상당히 좋았던 게 맛있는 부분이었고요. 맛없는 부분은 또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그것만 몰입되는 거. 다른 솔직히 재밌는 요소는 물론 그 스승과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뭐 재밌는 요소를 주긴 했지만 공감은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진 않았어요. 몰입도가 좋은 네네. 거니까 뭐 공감이라기보다는 재미 요소 면에서 몰입도는 좋아요. 몰입도는 좋은데 좀 뭐 예를 들어서 연애를 그렇죠. 좀 더 조금 늘리던가 뭐 그러면 좀 또 그 음악 영화라는 게 퇴색될 수밖에 그렇죠. 없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 영화 시간이 그나마 뭐 길지 않아서 다행이긴 그런 했지만 느낌이에요. 예, 예. 대중 영화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면 그렇죠. 분량이 거꾸로 됐겠죠. 예, 연애와 예, 이 예, 음악 예,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반인들한테는 네네. 좀 맛이 없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추천은 솔직히 이거는 제가 뭐 추천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제 얘기한 걸 듣고 보실 분들은 보셔라. 저희가 장단점을 다 얘기를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별점은 3.5점? 3.5점? 네. 그렇군요. 저는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 뭐 배우 그 연기했던 앤드류 역할의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전체적인 드럼의 한 80% 정도를 본인이 직접 쳤다고 하더라고요. 와. 원래 전에 밴드부에 드럼을 쳤대요. 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도 상당히 괜찮았었고 그리고 이 플래처 역할을 맡았던 그 시몬스 씨도 전에 그 2002년도에 나왔던 샘 레이미 스파이더맨의 편집장 역할 이분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는 약간 코믹한 악독 그 편집장이었으면 네. 여기서는 진짜 미치광이 편집장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분도 연기 좋았고 조연상 받았잖아요. 예. 네. 편집도 그렇고 뭐 연출도 그랬고 음악도 괜찮았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목까지도 위플래시라서 휘몰아치다 뭐 실제적으로는 단어를 따지면 채찍에서 손잡이 부분 말고 그 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위플래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노래 제목도 위플래시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제목도 잘 지은 거 다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맛없는 부분이 없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MC 한세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한다는 걸 떠나서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누구든 간에. 볼만한 예. 가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방식이 절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쭉 말해봤듯이 이 방식이 옳다는 건 아닌데 네.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거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진짜 견뎌내고 버텨낸다면 마지막에 앤드류가 올랐던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꼭 추천하고 싶고요. 이러면 5점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오! 5점을 주고 싶습니다. 오, 만점. 지금 지금 이거 3회 아닌가요? 저희 아, 4회예요, 4회. 그러니까 2회를 안 들으셔서 그래요. 4회 본인이 만에 녹음해놓고 본인이 안 들어서. 4회 만에 만점이 나왔네요. 저는 하나 추가하자면요. 그 예전에는 좋은 영화라고 하면 네. 그닥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영화 볼래라고 하면 재미없잖아. 뭐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요. 좋은 영화도 충분히 오락 영화로서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도 좋은 뜻을 담고 있는 영화들이 이렇게 오락성도 좋아져서 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화 팬으로서는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영화들이 완성도가 높아진 거니까 네. 이제 실력을 쌓아가는 모든 배우들이라든가 감독들은 더 자신을 리플레시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몰아쳐야 되는 정말 치열한 사회가 되는 거죠. 자, 세이저 씨도 로그아웃 이후로 화이팅 해봅니다. 화이팅! 화이팅! 메일 소개해 주시죠. 영화 씹어먹기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이야기와 연애 상담, 고민 상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불어 홍보할 것이나 광고하고 싶은 것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주소는 digestcine@gmail.com digestcine@gmail.com입니다. 본 방송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우리나라 영화 스물을 하려고 하고요. 스물. 네. 잘생긴 남자 아. 3명이 나오는 미혁이 씨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드디어 하게 되네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그 잘생긴 남자 3명. 제가 김수현을 아무리 좋아해도 아, 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는 스토리가 탄탄하고 막 재밌어야지 보지. 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한국 코미디물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스물 그래서 제가 코미디. 아 뭐야 이랬는데 세이주 씨가 이번에 정말 잘 만든 것 진짜? 같다고 평이 있는 것 같다고? 같습니다. 했는데 제가 감독님 무슨 인터뷰 영상을 인터뷰 영상 보셨어요? 봤는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죠. 뭐 감독님이 범상치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대해 봅시다. 다음 주는 네. 스물로 뵙겠습니다. 네.